그래서 이게 철도 민영화, 거기다가 지금 나는 도봉구에 살아. 서울의 북부지방에 있어요. 서울 제일 위쪽에 도봉 노원이 있어. 그럼 도봉구나 노원 사람들은 이 도시 외곽을 탈 때, 그러니까 도시 외곽 의정부 IC로 나가가지고 뭐 서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서쪽으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야? 3,000원이야. 거기가 첫 번째 IC가 뭐더라? 양평 IC인가? 하여튼, 무슨 IC 하나를 통과하는데 3,000원을 내야 돼.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는 IC는 1,800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강남으로 가면 500원이야. 강남은 500원, 900원이야. 그래서 차이를 물어봤더니, 강남은 옛날에 만들어져서, 전체 국가에서 돈을 댔다는 거야.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500원, 900원에 다니는 거래. 그런데 이 북부에 있는 도시 외곽도로는 민간 자본이 민자도로라는 거야.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그렇게 비싸다는 거야. 그러면 100% 민자도로냐? 10%가 안 돼. 민간 자본이 양주 IC구나. 민간 자본이 투입된 게 전체 공사비의 10%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90%를 국민 세금으로 내놓고 10%를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다음에 걔네들한테 100% 경영권을 맡긴 거야. 그래서 그 시벌놈들이 3,000원씩 받는 거야. 6배를 받아. 600%를. 그게 민자도로예요. 이게 민영화라는 거야. 오로지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대자본, 이젠 우리나라 국내 재벌이 목적이 아니야. 국제 대재벌, 특히 전 세계에, 그 얘기 알죠? 전 세계의 수도나 전기회사를 어느 나라에서 많이 지분을 산다? 미국의 유대인 자본이 사들인다고. 우리나라 공항이나 철도나 이런 자본들을 미국의 유태인 자본들이 사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프리메이슨 얘기고. 가난한 나라의 전기회사, 아프리카인가 어딘가도 전기회사를 미국 회사에서 민영화해가지고 그 비용이, 대표적으로 민영화 악덕 회사가 어디야? 이명박 사위가 일했던데, 맥머식인데? 맥쿼리. 그것들이 쓰레기 같은 민영화 회사 아니야. 프리메이슨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다고. 예. 맥쿼리라는 그 회사가 소위 그렇게 공공재의 경영권을 막 권력을 사바사바 해갖고 빼낸 다음에, 그걸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해서 보통 공공재 이용 서비스 비용을 막 1000%까지 올려. 1000%. 설마 1000%가 가능해요? 야, 여러분, 강남에 똑같은 구간이 500원이야. 근데 강북에서 3,000원을 받는다니까? 그럼 600%잖아. 1000%가 우습지. 3,000원 하는 거 5,000원 하면 그게 1000%야. 그래서 필요한 게 경제민주화라는 거야. 예.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공공재를 강화하고, 예. 공공재 운영을 공영제도로 되돌리는 거. 그래서 민간 자본에게, 민간 자본이 뭐라고, 그들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공재 운영의 원칙, 뭘로 해야 된다?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걸 원칙으로 해서, 요금 인상을 철저히 통제해야 되는 거야. 그게 경제민주화야.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인가 왜 메갈리아 논쟁이 심했잖아. 여혐 그러면서 강남역 살인사건 여혐 메갈리아 시끄러웠지. 그 여혐 문제나 메갈리아 논쟁을 한 애들이 차별금지법 얘기해요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이게 국정원에서 퍼뜨린 논쟁이라고 보는 거야. 이 누진세 논쟁이 나는 국정원이 붙었다고 봐. 왜냐? 한 달 전쯤에 강남역 살인사건을 가지고 여혐 난리가 났어. 여성을 혐오한다고 지랄 연병을 하면서 메갈리아 일베 싸움을 붙이고 걔 지랄 천불이 났지. 근데 그것들이 아무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안 해. 왜? 차별금지법은 국정원은 반대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거니까. 민주세력이 추진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혐오했다, 여성을 두들겨 패거나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여성 혐오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성 혐오법이라는 게 없어. 여성 혐오 처벌법이라는 게 없다니까. 다른 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백인이 흑인을 총살했다. 그러면 이게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야. 차별금지법으로 인종차별로 보이면 형량이 2배가 돼. 가중처벌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없어. 왜? 새누리 국정원이 반대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권장된다고 개지랄 떨면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고 있잖아. 그래서 여성 혐오를 아무리 떠들어봤자 처벌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떠들지 않고 맨날 여성 혐오 말로만 지랄이야. 여성 혐오 문제는요, 이건 장애인 혐오, 노인 혐오, 아동 혐오 다 마찬가지야. 그들의 특징이 뭘까?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약자야. 약자. 약자를 혐오하는 강자 중심의 문화야. 그래서 유엔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하는 거야.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야, 저 새끼들이. 그러면서 논쟁거리로만 던지는 거야. 메갈리아 이러면서. 더러운 새끼들을 만나. 그래서 내가 여성 혐오 얘기는 차별금지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메갈리아 얘기가 쑥 사라진 거야. 화력이 안 붙은 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두고 봅시다. 누진세 문제의 본질은 민영화야. 전기요금 누진세 문제의 본질은 민영화라고. 그러면 민영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경제 민주화로 풀어야 되는 거야. 공공재에 대한 공영제도를 강화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답은 있어. 정말로 누진세에 분노한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 쓰는지 보자고. 여성이 약자는 아니래 라고 쓴 애 닉네임이 요시야. 아유.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 노래 하나 들을게요. 지금 여성이 약자임이라고 묻는 애들, 너네 여자애들한테 맞았어? 여성이 약자냐고 묻는 애들, 너네 여자애들한테 맞고 다녀? 지금 여자가 약자라고요? 그러고 묻는 애들, 너네 여자애들이면서 남자애들 두들겨 패? 남자랑 여자랑 힘싸움을 해가지고 여자가 이겨? 그 여자애들한테 두들겨 맞고 다니면서 모든 여자가 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네가 부실한 거야 임마. 저는 여자한테 맞는 약자예요. 그럼 우리가 널 보호해줄게. 자, 우리 저기 중계방에서 여자가 약자라 그랬더니 막 발광을 하는 애들 있어요. 예. 자, 여자랑 남자랑 똑같은 일을 하는 직업이 있어. 월급을 똑같이 주냐 달리 주냐? 여자랑 남자랑 똑같은 일을 해. 근데 여자랑 남자랑 월급이 똑같아 달라. 다르지? 남자한테 돈을 조금 더 주잖아. 그지?
달라. 똑같이 안 줘. 똑같이 안 줘요. 남자한테 좀 더 많이 줘요. 남자한테는 군대 갔다 온 걸 호봉으로 인정한다든가, 그래서 남자에게 돈을 더 줘. 같은 일을 해도 남자는 10%에서 20%를 더 받아요. 최소 10%에서 20%를 더 받아. 최소. 많이 받으면 50%까지 더 받는 데가 있어. 그게 첫 번째 차이야. 그 다음, 성폭력 피해자가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이성 간의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여자가 많잖아. 그지? 그 다음, 사회적으로, 뭐라 그러나, 일반 기업에서 부장 이상의, 그러니까 부장 이상, 이사 이상의 그 지위에 여성의 비율이 많아, 남성의 비율이 많아. 이런 게 여성을 약자라고 얘기하는 기준들이야. 내 말이 아니라 이게 국제 기준이야. 우리나라가 왜 지금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느냐 하면,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고, 그 다음에 일반 민간 기업의 고위직, 민간 기업 고위직의 여성 고위직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임금 차별이 존재하고, 예.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애기 엄마는 취업이 어때? 재취업이 어려워. 이런 것들이 여성 차별에 들어가는 거야. 가령 애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애가 아파서 집에 간다. 그럼 어머 너무 가정적이에요. 그러잖아. 근데 애기 엄마가 애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여자는 쓰면 안 된다 그러죠. 그게 여성 차별이고 여성 약자란 뜻이야. 일반 물론 아니라고 우기는 어린 것들은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래. 돈을 잘 안 벌어봐서 그러는데, 일반 직장생활 해보면, 예, 아빠가 애기 아프다고 병원 간다 그러면 막 그 여직원들까지 어머 너무 가정적이에요 이런다? 근데 애기 엄마가 애가 아파서 병원 간다 그러면 진짜 정말 저래서 저기 애기 엄마들하고 같이 일 못하겠어 그래.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성적인 불평등이고, 자, 이게 여성만 그럴까요? 아니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야. 원래 우리나라에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전체 직원 중에 몇 %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되는 법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어떻게 해? 그거 벌금 내고 말아. 장애인 고용 안 하고. 그래서 언제나 장애인은 가장 극빈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약자로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거야. 스스로 돈을 못 벌게 해. 그 다음에 이 장애인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 너무 형편이 없어.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이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후진 나라야.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 장애인 복지제도가 선진국 비슷하게 갔어. 그러다가 이명박이 되면서 퍽퍽퍽 깎여가지고 장애인 등급제가 된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그 복지제도도 개판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노인들도 마찬가지야. 노인들도 실제로 원래 우리나라의 노인들 전 세계에서 둘째 가면 서럽게 부지런했어.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대부분 가난하게 살아. 이유가 뭐야? 노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이야. 경제적으로 국가에서 노인에 대한 배려를 안 해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노인, 그 다음 아동학대 현황 심각하잖아.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그만큼 부족해.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막 아동학대가 있었어. 쌩 난리가 나. 막 몇 달 동안 뉴스가 나.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 해요. 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교사 자격증 박탈당하고 영원히 이제 백수가 될 줄 알았잖아. 여전히 선생이에요. 교사 자격증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선 또 외국인 노동자도 사회적 약자예요.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하는 제도가 있는 거야. 똑같이 대우해주지 않고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 장애인이라서 근무 못하게 하고. 내가 되게 마음이 아픈 경험이 있어. 우리 시청자 중에 한 분이 그걸 뇌병변 장애라 그러나? 지적 능력은 뛰어난데
말초신경에 대한 조절 통제가 안 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의 장애인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지적인 수준으로 시험을 다 통과한 거야. 면접까지 다 보고 그 사람한테 그 교사 자격증, 장애인 학교에 무슨 특수교사 자격증을 주겠다 그래서 비싼 등록금 내고 교육과정을 다 이수했어. 그런데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장애인이라고. 맨 마지막 면접에서 장애인이라고 떨어뜨릴 거면 처음 단계부터 교육 비용을 받지 말아야지. 환불해줘야지. 나한테 도와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때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도 그게 몇 년째 마음이 아픈 사건이야. 그게.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 생겨야 되는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여성 혐오 이야기의 본질은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생긴 문제이고, 근데 걔네들 여성 혐오 떠들면서 차별금지법 얘기 안 해. 이번에 누진세도 마찬가지야. 누진세 비율 지랄하면서 민영화 얘기 안 해. 아,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에?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차별금지법에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되나요? 아저씨, 우리나라 헌법 몰라요? 국민투표로 통과된 헌법에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예요. 차별금지법에 사상의 자유도 포함되나요? 아, 그건 헌법 문제야, 등신아. 아, 똑바로 안 서서 그래, 그게. 똑바로 안 쓰니까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예. 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차별해요. 그쵸? 그래서 전반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차별금지법이 생겨야 되는 거야. 전반적인 차별금지법은 외국인 노동자거나 여성이거나 아동이거나 노인이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뭐 성적 취향이 다르거나 사상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할 수 없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야.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정부 단기 대책으로 누진제 3, 4 구간을 통합. 그러면 3, 4 구간을 통합해서 결국은 3구간으로 내던 사람은 3구간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4구간 쓰던 애들, 전기 더 많이 쓰던 애들이 싸게 쓰는 건데 이 3구간이 문제 아니야. 그죠? 3구간이 문제 아니야.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3구간이 문제잖아. 3구간이. 가장 많이 쓰는 서민들이 쓰는 게 3구간인데 3구간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3, 4구간을 통합한다는 얘기는 4구간 애들을 3구간으로 낮춘다는 얘기겠지. 설마 3구간을 4구간으로 올린다는 거겠어? 지금 필요한 건 3구간의 비용이 너무 비싼 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3구간 그 이용 키로수만큼 다른 나라에 똑같이 적용하라는 얘기야 지금. 야, 이 새끼들이 진짜. 내가 볼 때는요, 이 누진세 논쟁, 나는 그거 국정원이 했다고 봐. 왜? 국정원에서 누진세 논쟁을 막 만들어. 그 다음에 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해서 와! 그거 노린 거야. 정부에서 박근혜가 어떤 대책을 발표해가지고 틀림없이 내일이나 모레 아마 내일 아니야 이거 다음 주에 나오겠구만. 3, 4구 누진세율을 조정한 정부의 박근혜 지지율이 올랐다. 또 한국구라하고 리얼구라하고 둘이서 개소리 하겠지. 그러려고 누진세 논쟁 일으킨 거야. 누진세 논쟁을 주도한 애들이 목적이 뭐냐 하면 박근혜가 어떤 대책을 발표했다. 막 박근혜를 찬양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는 명분 만들기. 응. 그래서 다음 주에 박근혜 지지율이 올랐다. 가령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나오면 뭐야? 구라구라 리얼구라. 구라구라 한국구라. 다음 주에 보자고. 아유, 이젠 막 뉴스의 흐름을 보면 다음 주 뉴스까지 보게 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입장이지요. 그래서 교인들과 대화를 했더니 입장이 그러더라. 금지법이 생기면 그들이, 즉 동성애자들이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거부할 수 없는 문제를 심각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강사들을 초빙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더군요. 목사가 주례를 거부한다고 고소당한다고 누가 그래? 목사가 주례를 거부해서 고소당한다고 누가 그러냐고. 지금도 우리나라 목사들이 주례 거부할 수 있고 누구나 주례를 거부할 수 있어. 주례를 거부한다고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아니 주례를 그러면 싫다는 사람한테 가서 주례를 부탁하는 미친년 놈이 어딨어. 아 미친 놈놈 커플인가? 미친 연년 커플, 미친 놈놈 커플이 축복해주고 싶지 않은 교회 목회자한테 가서 주례해달라 그러냐? 주례는 자기네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해달라는 거야. 별 내가 듣다 진짜. 이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사람들 가서 개젖을 빨아야 돼. 걔한테 가서 젖 주세요. 그럼 걔들이 가서 쥐젖이나 빨아 이것들아 그럴 거야. 아유 진짜 내가 아유 잠깐 쉬어야 되겠어. 아유 지랄 연병을 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빨갱이래. 너는 니네들이 말하다가 막히면 꼭 나더러 빨갱이라더라. 아니 진짜 구글에 그런 기사 나와요? 어느 교회 목사가 저기 잡혀갔어요? 예.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미국 시청자님, 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미국 시청자님,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들이 잡혀갔는지, 예, 동성애를 거부해서 어느 교회 목사들이 잡혀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자. 아니, 그니까 미국에서 잡혀간 목사를 대라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 미국 교회 목사들이 동성애자 주례를 거부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잡혀갔다며. 누군데? 미국의 어느 교회야? 예. 히칭 포스트 채플을 운영하는 도널드 랩 목사와 그의 아내인 이블린 랩 목사라고 합니다. 출처가 어디예요? 예. 그 히칭 포스트 채플이 어디에 있었던 거고, 그 우리 비버마스터님 시청자 의견란에, 예, 시청자 의견란에 그 히칭 포스트 채플이란 데가 어떤 집단인지, 예, 그리고 어디를 근거지로 활동했는지 그 좀 올려주세요. 내가 미국 가서 경험을 했는데요. 예, 내가 미국 가서 굉장히 당황을 했어. 무슨 얘기냐? 그래.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미국 얘기를 하니까 이 차별금지법 얘기 나오면서 또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지? 자, 여러분. 차별금지법 얘기를 동성애자로 몰고 간 님들 덕분에 다시 한번 우리 또 그럼 동성애 한번 얘기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자,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밀고 있는 박근혜가 강력하게 대통령 후보로 밀고 있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반기문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박근혜가 지금 딱 문자로 오다를 내려가지고 이정현이가 당대표가 됐어. 이정현이가 되자마자 얘기한 게 반기문을 소환해야 된다 그랬다며.
자, 지금 박근혜가 대표적인 대통령 후보로 밀고 있는 게 누구야? 반기문이야. 알지? 그 반기문이 뭐라 그랬어? 반기문이 동성애 단체에서 메달 받았어.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 애썼다고 특수 메달을 받고, 그 다음 미국은 이제 모든 동성애자의 결혼을 금지할 수 없어. 모든 동성애자의 결혼을 금지할 수 없게 된 거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법이 통과가 됐어. 그래서 반기문이가 오바마한테 엄청 칭찬을 했잖아. 그런 반기문이 대선 후보 1등 말이 되니 안 되니? 동성애 얘기하면 할 말이 많아. 너네 박근혜랑 국정원이랑 지금 미는 게 반기문 아니야. 반기문이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뭐 특별한 메달도 받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그거 법으로 인정했다고 오바마를 극찬한 거, 그 내용으로 반기문이 연설을 했어. 그거 알아 몰라? 그러면 너네들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지랄 연병하는 애들 왜 반기문 퇴진운동은 안 하니? 그렇게 동성결혼이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지랄 연병하는 교회들 왜 반기문 퇴진운동 안 해? 반기문 추방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틀려? 그 교회 목사한테 물어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반기문이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를 했다고 미국의 정부를 극찬한 거 아시냐? 지금 박근혜가 극찬한 반기문이 동성애자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애썼다라고 동성애 단체에서 메달 받은 거 알고 있냐? 그거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우리나라의 반기문 입국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번 물어봐봐.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랄 연병이야, 지랄 연병. 와, 이제 반기문 까냐? 그게 이제 딱 말 돌리는 게 반기문 까냐? 야, 내가 언제 깠어? 팩트만 말했지. 야, 여러분, 제가 지금 반기문을 깠어요? 내가 깠어요? 왜 나더러 깠다고 그래? 이게 욕이야? 반기문이 한 행동을 그대로 얘기한 건데 왜 이걸 깠다고 그래? 너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지? 네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언제 깠어? 나는 팩트만 얘기했어. 팩트만. 반기문이 동성애 인권단체에서 메달 받았다. 반기문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근데 그게 왜 내가 언제 깠어? 물론 교회를 깠지. 교회를 깐 건 분명해. 그런 반기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아니, 여러분, 지금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이유가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미국이 우방이라서라며. 야, 미국은 동성결혼이 모든 주에서 합법화되어 있어. 그거 몰라? 뭐 미국을 지켜야 된다며. 그 미국이 지금 동성결혼이 미국은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이 결혼을 했어. 그럼 그거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돼. 동성결혼 합법화를 모든 주에서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개젖을 빨아야 된다고. 그래놓고 미국에 충성하래잖아. 그 목사들 공통점이 동성애 반대하면서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 세상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미국에 충성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개젖을 빨아야 돼. 안 그래? 아니, 미국은 동성결혼을 아예 합법화시킨 나라야. 우리나라의 동성애 불법이야, 합법이야? 합법이지. 불법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인정이 안 돼. 동성부부라 해서 한 부부가 죽었을 때 그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없어. 동성결혼 합법화가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안 돼. 미국은 돼. 그러면 둘 중에 어느 나라가 동성애를 더 조장하고 있냐?
지금 그 목사들 주장대로라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 성주군민 2만 5천 명을 치명적인 전자파에 노출시키는 사드 배치 찬성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너네가 지금 상대하는 건 망치 부인이야. 알아? 나는 동성애 반대예요. 아니 동성애를 권장하지 않아. 왜냐? 동성애로는 애기를 못 낳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를 교류해야 수정란이 생기고 착상을 하고 그게 세포 분열을 해서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건데 동성 부부는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나는 동성애를 권장하지 않아.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두들겨 패거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학대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여자니까 맞아야 돼. 자식은 두들겨 패야 돼. 노인은 때려도 돼. 호남 사람은 때려도 돼. 극빈층은 당해도 싸. 장애인이니까 맞아야 돼. 그게 다 통하는 거잖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게 있어서 동성애자는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동성애를 권장하고 싶지도 않아. 내 딸한테 웬만하면 임신에 위험이 없는 여자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다니까. 어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예쁜 손주를 낳아라. 대신 너는 손주에 대한 친권을 포기해라. 걘 내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하고 있지만 나는 동성애를 권장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창궐한다. 누가 그래? 지랄 연병이지. 하여간 그래서 여성 혐오 논란은 뭘로 해결해야 되냐? 차별금지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가 확장되니까 안 된다. 정말 내가 이렇게 무식한 애들 물론 10년째 상대하고 있어. 이제 매뉴얼이 돼 있어.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댓글 쓰는지 다 알아. 이제 화도 안 나. 자, 그래서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것들은 절대 차별금지법을 얘기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금 누진세 비율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애들이 전기회사 민영화 문제는 다루지 않아. 본질이 아닌 거야. 본질을 벗어나서 뭘로 어설픈 물타기로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진세 논란을 일으킨 언론에서 내가 며칠째 라디오 뉴스를 들어도 누진세 비율 얘기만 하지 민영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이정현이 새누리당 의장이 됐어. 모든 언론에서 매시간 떠들고 있죠. 마치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척하면서 막 보도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이정현이 새누리당 당대표 됐다라는 것을 그토록 열심히 보도하고 있을까요? 뭘 위해서? 호남을 흔들려고. 목표는 하나야. 이정현을 당대표를 만들고 그 이정현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됐다는 얘기, 그걸 계속 얘기하는 목적은 호남을 흔드는 거야. 무슨 얘기냐? 호남 사람이 새누리당 당대표 됐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이 새누리를 밀어도 된다. 그런 논리를 만드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쟤네들의 지금 일관된 전략은 호남과 민주당을 분열시킨다. 그 다음 호남에다가 새로운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은 안 된다라는 세뇌를 시킨다. 문재인을 찍을 수 없으니까 뭐 안철수를 밀어야 된다. 반기문을 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를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호남과 새누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정현을 밀은 거야. 해봤자 아님? 뭘 해봤자 아님이야. 이정현 순천에서 재선됐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요. 호남의 25%가 새누리당 지지예요. 예. 호남의 25%가 새누리당을 지지해. 그렇게 당했는데. 왜? 먹고 살만한 사람들과 그의 꼬봉들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과 아주 가난하고 못 배운 그의 꼬봉들이 새누리당 지지한다니까? 그걸 늘려가기 위해서 지금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를 최대한 키우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정현이가 새누리당 당대표가 됐다는 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야? 새누리가 망했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호남에서는 통할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이정현을 공당의 당대표 취급해 주겠어요? 호남에서는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호남 다시 가려고. 내가 성주 문제 때문에 바빠갖고 내가 그랬잖아. 자꾸만 호남에서 어떤 사인이 올라온다. 호남에 신경 쓰라는 사인이 오고 있다. 내가 호남 갈 거다 그랬잖아. 근데 호남에서 통하는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 예. 호남에서는 이정현이가 돼서 호남이 새누리당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는 호남에 대해서 이정현에 대해서 이제 망할 때가 됐구나 라고 신경 쓴다고. 김무성이보다 더 무시받을걸? 새누리가?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이야. 문제는 내일이지. 왜 내일이냐? 내일 낮 2시에 좌익교수 2심 선고 공판이 있어요. 좌익교수가 누구냐 하면 국정원 직원이야. 근데 이제 이 좌익교수란 닉네임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2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닉네임이야. 그럼 2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좌익교수라는 이름으로 무슨 짓을 했느냐? 천하의 몹쓸 댓글을 달았어. 나와 내 남편만 욕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성폭력 댓글, 내 딸에 대한 성폭력 댓글을 다룬 국정원 직원이 좌익교수야. 그 좌익교수가 왜 그렇게 댓글을 달았느냐? 내가 야권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문재인, 박원순. 그래서 문재인과 박원순을 굉장히 비하했어. 좌익교수가. 문재인, 박원순, 그 다음에 야권 후보들 다 싸잡아서 욕을 한 게 좌익교수야. 그러면 이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이거든요.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적인 목적에 정치적인 비판 댓글을 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서울시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의 글에 좋아요 눌렀다가 보직 해임당했어. 서울시 공무원이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찬성한다고 의견을 발표해서 잘렸어요. 왜? 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 안 돼. 공표하면 안 돼. 그래서 공무원법에 따라서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국정원 직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세. 공무원은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했다고 감옥을 가진 않아. 근데 국정원법은 정치적인 개입을 하면 징역형이야. 왜? 과거에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노태우 때 그때 누가? 국정원에서 옛날 이름이 안기부였고 보안사 중앙정보부 이런 이름의 정보당국이 2년 누구야? 박근혜 욕하는 거야? 박근혜 욕을 왜 여기서 해? 예. 정보당국이 정치에 개입하고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이승만이나 노태우를 비판하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어. 그래서 생긴 법이 국정원법이야. 국정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 그 다음에 나와 내 가족에 대한 모욕죄 이런 걸로 얘가 이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이 기소가 됐어. 그런데 얘가 1심에서 국정원법은 무죄받고 우리 가족에 대한 모욕죄만 인정을 받은 거야.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어. 야, 나한테 댓글 달면 어떻게 된다고? 징역 1년 맞는다고. 알아? 지금 너 아까 나한테 2년은 왜 맨날 지랄이야? 그게 박근혜 욕이 아니면 나한테 얘기한 거야? 좌익교수가 그래서 징역 1년 받았다니까? 자, 그러면 나에 대한 모욕죄는 당연히 유죄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쁜 죄는 국정원법 위반이야.
국정원 직원이 정치 개입을 해서 야당 의원들한테는 쌍욕을 하고 박근혜한테는 막 무슨 아우라가 어쩐다는 둥 막 박근혜님 막 종신 여왕제가 돼주십시오 이 지랄을 했어. 그러면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1심에서 국정원법은 무죄 받았어.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모욕죄만 유죄를 받은 거야. 내일 그 2심 선고가 있어요. 예. 근데 내일은 내가 성주에 간다고 약속을 한 거야. 성주 분들한테 13일과 12일 중 언제가 좋습니까? 12일날 와달라 그래서 내가 12일날 간다 그랬는데 내가 간다고 그럴 때 그걸 일정표를 안 봐가지고 좌익교수 재판인 걸 깜빡했어. 그리고 보통 재판을 해도 11시에 했는데 이번엔 오후 2시에 한다 그러더라고. 최대한 뉴스가 늦게 나오길 바라나 봐. 그래서 내일이 2심 판결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국정원법 유죄를 다투려면 심리를 더 해야 돼. 심리 안 하고 그냥 선고하는 거야. 맨 첫날 그 재판이 열렸어. 그리고 다음에 선고 일정 잡았어요. 그래서 내일이야. 내일 낮 2시에 좌익교수 재판이 있어. 1심에서 어떤 이유로 국정원법 무죄를 선고받았냐? 뭐래더라? 선거가 아니야. 국정원법 무죄의 근거를 모르겠어요. 국정원법 무죄의 근거를 모르겠어. 선거 개입은 맞는데 국정원법은 무죄라 이상한 얘기를 했어. 예. 하여간 그래서 내일 2심 판결이 1심이랑 똑같이 나올지. 자, 가장 좋은 결과는 가장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판결은 뭐냐면 온 국민이 요구해야 되는 판결은 국정원법 유죄, 우리 가족에 대한 모욕죄도 유죄야.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짓을 하면 인생 쫑친다라는 선례를 만들어야 돼. 내 말이 맞아 틀려? 내일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 재판 때 국정원법 유죄를 받아서 해임되고 그 해임되면 연금도 뺏기고 그래서 인생을 쪽치는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정원법 유죄, 모욕죄 유죄 나와야 되는 거야. 내일 판결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내일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국정원법 무죄, 우리 가족에 대한 모욕죄까지 무죄 나오면 나는 더 이상 재판부가 판결할 자격이 없다고 봐. 봅시다. 예.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좌익교수 재판을 그걸로 끝내면 안 돼. 이 좌익교수가 누구냐? 사실 좌익교수란 닉네임은 어디서 나왔냐면 김하영한테서 나왔어. 김하영이 누구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범이야. 팀장. 그래서 민간인을 동원해서 국정원 직원 72명에 한 명당 몇십 명의 민간인들을 붙여가지고 국정원 댓글 조작을 했던 범인이 김하영인데 그년도 그년도 좌익교수 닉네임을 썼어. 그리고 이번에 잡힌 유머식이라는 남자 좌익교수도 그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을 쓴 거야. 그러면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은 최소한 2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악플러야. 정치개입 댓글을 달은 악플러야.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냐? 누가 책임져야 돼? 원세훈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김하영도 잘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지금 원세훈 재판은 판사가 변호하고 있대. 원세훈 재판은 원세훈이 국정원장이었어. 그 당시 국정원장은 지금 판사가 변론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김하영이는 승진했대. 박근혜가 승진시켰어. 공을 인정해서. 조직을 확대해주고. 그래서 여기 와갖고 나한테 인연이 빨갱이네 어쩌네 댓글 달고 자빠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들이 단지 대선 때 댓글 달고 끝난 게 아닌 것 같다. 왜? 얼마 전에 뭐가 밝혀졌어? 세월호 댓글.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한
조직적인 댓글 시스템이 뭐랑 똑같아? 2012년 국정원 댓글팀하고 똑같은 원리로 가동이 됐다. 같은 프로그램, 같은 수준으로 운영이 됐다. 이것도 연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 문제는 뭐하고 연결해야 돼? 세월호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를,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누구하고 연관돼?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예. 박근혜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잘 갔다 와. 목이 타가지고 그냥. 왜 웃어? 왜 웃어? 왜? 갔다 와. 자, 그래가지고 집중을 해봐.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 좌익교수 재판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김하영과 국정원 댓글부대. 국정원 댓글부대가 댓글을 달았는데 박근혜가 문재인한테 뭐라 그랬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도 없는데 문재인이 성폭력 범죄자라는 미행을 하고 감금을 했다. 요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후보를 비방한 죄, 최소 징역 8개월에 처해지는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범죄자야. 박근혜는 뭐라고? 선거법 위반 범죄자야.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 얘기가 나와야 돼. 두 번째, 이 국정원 댓글부대 방식으로 지금도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 누구겠냐? 자, 팩트를 나열해보면 김하영 처벌 안 받았다. 국정원 댓글부대가 해체됐냐? 확대 강화됐다. 팩트야. 그런데 그들이 썼던 똑같은 방식으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팩트야. 그 다음에 세월호는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다. 팩트야. 국정원이 관리하던 세월호에서 불법 과적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철근을 너무 많이 싣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304명의 국민이 죽었어. 이거 누구 책임이야? 국정원 책임이야. 이게 연관된 문제야. 그 다음, 예. 그래서 이 좌익교수 재판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집중해서 지금 3년을 싸운 문제야. 그래서 내가 국정원 직원을 자른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내가 직접 자른 게 아니라, 내가 그 국회 정보위 국회의원들을 지그시 바라봤고, 국회 정보위 간사들이, 국정원 직원 그 좌익교수를 자르게 한 거죠. 그죠? 좌우지간.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서 내가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요. 예민해져 있어. 내일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일 낮 2시에 내가 재판이 끝나면 재판 결과를 가지고 바로 법원 앞에서 모바일 생방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출발을 할 거야. 성주로 출발을 해서 우리 집에 와서 차를 끌고 내려가기 시간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부터가 휴가철이 또 연휴 기간이라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대중교통으로 내가 성주를 내려가. 그래서 원래 성주에 일찍 도착해서 성주 군민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라 했는데 그게 시간이 안 돼요. 대중교통 시간이 기차가 없어. 그래서 버스를 타야 되고,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도착해서 성주까지 가면 촛불 집회 딱 시작할 때 내가 도착을 해. 8시쯤 도착해. 예. 그래서 내일은 성주에 가서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10시에 10시에 거기 성주에 오신 우리 시청자들이랑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한 10시 15분쯤에 그 기차역으로 출발을 해서 기차 타고 올라올 거예요. 예. 강행군이야. 나 휴가 중인 거 알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이번에 휴가를 절반 날렸으니까 내가 13일 새벽에 집에 간단 말이야. 그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언젠가 다시 휴가를 갖겠다 그럴 때 다녀오세요 망구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여름휴가 3일을 날린 거야.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영상을 녹화해서 성주에서 방송하라고 하세요? 그게 위로가 되니? 내가 무슨 뭐 문재인이야? 박원순이야? 내가 뭐라고 녹화해서 거기서 틀으라고 그래? 한 번이라도 더 가서 힘내시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자, 어쨌거나 내가 이제 내일 성주를 갈 거야. 그래서 내일 일정이 많아. 내일 일정이 좌익교수 한 텀, 1부는 좌익교수 싸움, 2부는 사드 반대 투쟁. 그러면 사드 반대 투쟁의 망치 부인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었냐? 망치 부인이 왜 사드 반대 투쟁에 이렇게 적극적이었느냐? 여러분, 사드는요,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예요. 한반도 생존권의 문제야. 그래서 내가 사드 반대 문제에 집중하는 거야. 예. 다녀오지 마세요, 망부님. 네가 블랙을 받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예. 이거는요,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는 거야. 이거는 전쟁 위기가 되면 사드 배치가 진짜, 여러분 그 기사 봤어요? 사드 배치 확정 아닌 거? 지금 사드 배치가 조약이나 문서로 확정된 게 아니래. 그 기사를 내가 봤는데, 월요일에 나온 거든가? 그 기사 한번 찾아봐봐요. 지금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게 아니래요. 예, 문서로 확정된 게 아니래. 오늘 와가지고, 예, 오늘 와서 지금 이제 미사일 방어 총책임자가 와 있잖아. 얘가 갑자기 온 이유가 뭘까? 우리가 10만 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얘가 와서 뭘 하러 왔을까?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금 확정 문서를 만들러 왔는지, 그러면 그 문서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 그러면 또 국가 기밀이라면서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탄핵해야 돼. 자, 중요한 건 아직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 기사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기사예요. 예. 지금 미사일 방어청장이 왔다는 것의 의미 뭔 줄 알아? 예, 미사일 방어청장이 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다급했단 얘기야. 왜 다급했을까? 이미 확정됐고 되돌릴 수 없다면, 확정됐고 되돌릴 수 없다면 굳이 올 필요가 있었을까? 난 아니라고 봐. 얘네들이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는 이유는 쟤네도 다급하단 얘기야. 그런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건 우리에겐 기회란 얘기야. 철회시킬 수 있단 얘기야. 자,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왜 얘가 또 왔을까? 두 번째 이유. 내가 이제 기사 2개 읽어드릴게요. 사드 협정 체결 아직 준비 단계. 법적인 구속력 없어.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한 한미 간의 협정 체결이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9일 한미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드 기지 성주 공여 소파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인 소파 협정 2조 1항은 한국이 미군에게 기지 부지를 공유하는 경우 공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제3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언도 아직 협정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중의 소리 기사입니다. 이어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무엇이 한반도 비핵화와 국민 경제를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국방부가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한 지난달 14일 국방부의 사드 배치 협의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4일 송 변호사가 요청한 사드 배치 협의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에 대해 한미 2급 비밀로 공개가 불가해 양해를 바란다는 정보 공개 통지문을 회신했다. 아울러 현재 소파 협의는 준비 중에 있음이라고 밝혔다. 확정이 아니란 얘기지. 확정이 아니란 얘기야. 또 하나.
자,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장 11일 전격 방한 사드 배치 속도 내놔. 이게 뭐겠어? 이거 노컷 뉴스야. 사드 배치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는 거지. 미국의 세계 미사일 방어, 즉 MD 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의 제임스 시링 청장이 11일 전격 방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를 협의한다.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야. 협의한다는 얘기는.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장이 내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시링 청장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우리 군 주요 인사들을 만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는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국내 언론과 인터뷰도 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언론에 그 인터뷰를 하겠다는 얘기는 물타기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 정부 당국자는 국내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직접 관할하는 미 국방부 총책임자가 직접 방한해서 사드 포대의 효용성과 필요성, 안전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뭐야? 예. 내가 뭐라 그랬어? 시청자가 헛소리 한다고 같이 욕하고 지랄하지 말랬지. 예.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결정된 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 결정된데 뭐하러 설명을 하겠어. 안전하다며, 필요하다며, 효용 결정 났다며. 아니라는 거야. 이 미사일 방어청장이 와서 직접 설명한다는 얘기는 뭐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돌릴 수 있다는 거야. 한편 사드 배치 예정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한국 측은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국 측에 공유하는 문제를 협의할 소파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개최를 위한 실무급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확정된 거 아니라는 거야. 시링 청장이 이번 방안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의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드 배치 진도가 늦어지자 미국 미사일 방어 총책임자가 방한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자, 지금 니네가 왔다. 잠깐만요. 아이. 네, 여보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바라랄까 두려운 행복. 내일 재판 어떻게 할 거냐고 한겨레신문 기자님 전화하셨습니다. 지금 들어와가지고, 잠깐만요. 시간 때우기 요구였으니까 끌게. 지금 들어와서 북한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애들아, 잘 들어. 그래, 북한은 우리의 우방은 아니야. 그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대적인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를 전쟁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 맞아. 그동안은 우리의 적이 누구뿐이었어? 북한뿐이었어. 그런데 미국이 그 중국하고 러시아를 들여다보는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적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로 늘어난 거야. 너네 북한도 상대해서 우리가 못 이긴다며. 너네 이제까지 했던 말이 뭐야? 우리가 북한군 못 이긴다며. 근데 이제 중국군하고 미국군까지 우리의 적이 됐어. 이길 자신 있어? 휴전 중인 게 미국이래. 크크크. 저기야, 쥐리는 플레이 맞아. 휴전 대상국이 미국하고 북한이야. 네가 모르면 아니라는 편견을 버려. 미안하다. 이게 다 네가
그냥 막 들어오게 한 이 방의 잘못이야. 네가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미리 막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강퇴. 꺼져. 또 들어오면 뒤져. 다시 오지 마. 크크크 그러면서 휴전 대상국이 미국이래. 미국 맞아. 북미 간에 지금 휴전 협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망치 부인이랑 지금 전 세계 평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맺으라는 거야. 휴전협정은 전쟁을 잠깐 쉬는 중이니까 평화협정을 맺어서 다시는 전쟁 안 하겠다라는 협정을 맺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유 정말 이게 다 내 죄야. 자 여러분, 그래서 사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필요합니다. 여성 혐오나 장애인 혐오나 외국인 노동자 혐오나 노인 혐오나 아동 혐오가 없도록, 약자 혐오가 없도록 차별금지법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반대, 민영화를 철회하는, 그래서 민영화를 되돌려서 민영화를 공공재로, 공영제도로 바꾸는, 되돌리는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북미 간에 전쟁이 아닌 평화협정을 맺게 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 주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와 우리가 적대국이 안 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도시가스 쓰시는 분들 있죠? 러시아의 값싼 도시가스가 북한을 통해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가스비가 낮아집니다. 그런 러시아하고 적이 되고 싶으세요? 그것도 과거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강제로 우리 땅을 지배했던 일본에게 군사기밀을 팔면서, 군사기밀을 갖다 바치면서 미국과 일본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적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망치 부인은 사드를 반대합니다. 백해무익 사드 반대. 자,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김제동 연설 다 보셨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시다바리 하느라고, 지금 이 성주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주 군민의 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동조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군, 이 정부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팔아먹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싸워주겠어요? 이건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이 휴가 중에, 잠깐만. 지금 이제 이 네티즌 중에 인천 상륙작전 재밌다라고 뻥 까고 다니는 알바들이 있어. 막 평점 올려주고, 진짜 괜찮은 영화에 평점 깎고, 그 쓰레기 같은 영화는 평점 올려주는 요원들이 다니면서 계속 인천 상륙작전 보라고 지랄이 창궐하고 있어 아주. 본 사람들 다 욕을 하더만. 자, 죄송합니다. 화내서. 자, 망치 부인이 휴가 중에 보내드린 특별 생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 하셨나요? 네. 미사일 청장의 오늘자 인터뷰 기사는요,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내일 성주 가는 길에 방송할게요. 이 사람도 자기 생각이 아니면 다 틀린 거네. 그게 아니라 네 생각하고 다르면 그 틀렸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래. 나는 내 생각이 100% 옳다는 생각 안 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내용은 미안해, 나시야. 안에 나시를 입었어. 잘못된 내용은
우리 시청자 의견란에 올려주시고요. 예, 궁금한 점도 시청자 의견란에 올려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답을 달아주실 겁니다. 예. 덕혜옹주는 제가 안 봤는데요. 예. 역사를 왜곡하지 않은 영화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들었어요. 예. 무엇보다 이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의 왼수 일본 외왕을, 일본 국왕을, 일본의 전범들을,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했던 일본의 전범들, 한마디로 히틀러를 도왔던 부역자들처럼 모두 처벌을 받아야 될 놈들한테 면죄부를 준 게 메가더야. 메가더는 잡범이에요. 우리 민족의 철천지 왼수이자 잡범이야. 그런 메가더를 영웅시하는 그런 인천 상륙작전, 왜 또 덕혜옹주 얘기를 해? 지금 덕혜옹주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의 잘못된 점은 뭐냐? 메가더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메가더는 우리 민족의 원수야.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하게 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자들, 그 전범들을 처벌하지 않은 철천지 왼수야. 그 철천지 왼수를 우상화한 영화가 인천 상륙작전이야. 그걸 보는 건 뭔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준, 우리를 침략한 일본을 용서해준 메가더님 감사합니다. 그런 짓이나 똑같은 거야.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 하셨나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업 해주신 3157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4,000명 가까이 보던데 또 800명이 추천 안 하고 도망갔어. 예. 오늘도 업을 안 하고 도망간 800명아, 오늘 밤에 녹색 설사할지어다. 예. 자, 그리고 추천해주신 3,208분은 좋은 꿈 꾸시고요. 또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통행국님과 참세상님, 그리고 여비고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후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이름 불러드리지 못했는데요. 그게 섭섭하시면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법원 앞에서, 내일 낮 2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모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낮 2시 반? 2시부터가 재판이니까 재판 끝나고 나서 2시 반 정도에 제가 방송할게요. 내일은 좌익교수 재판이 있어요. 좌익교수 2심 재판이 있는데 어떤 판결이 날지 판결 보고 나와서 바로 모바일 방송 짧게 할게요. 그리고 어디 가서, 성주에 가서 성주 군민들 앞에서 방송할게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후원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망치부인이 바라는 가장 큰 후원은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생방송 사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냥 제가 뭘 했다고요. 여러분은 단지 시청만 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시청투쟁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드 배치 반대 서명 10만 이뤄내셨고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총책임자가 한국에 와서 지금 진화 작업을 해야 될 만큼 큰 일을 이루셨어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내일도 또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떴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자, 내일 만나요. 내일까지 건강하시고요. 네, 내일 그 서초동 법원 앞 그리고 성주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부터 재방송 이어집니다.